그랄TV 가족 여러분, 2025년 1월 2일 인사드립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1년 계획을 세우시느라고 분주하셨겠죠. 저도 나름대로 이루고 싶은 일, 꼭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메모하면서 1년을 바라보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저도 1년 동안에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할까, 그 다음에 굵직굵직한 중요한 일들은 뭘까, 집필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그리고 그리는 그 창작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 나름대로 이루어야 할 것들, 또 마무리해야 할 것들, 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김용택 작가의 교단 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한 200페이지 넘어갔네요. 360페이지 정도 되는데 오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월 3일 금요일 맑음.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가면 빈 운동장에 까치가 돌아다닌다. 오늘 아침까지도 어제 주운 1,000원의 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 내 돈인가? 오늘까지 안 나타나면 회문리 놈들 차비로 주겠다. 멀리서 통학하는 아이들. 며칠 동안 아이들에게 일기 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아이들이 일기를 제법 잘 쓴다. 이분이 이렇게 본인이 교단 일기를 쓰면서 아이들에게 일기 지도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제가 더 이분 글에 공감하고 이렇게 쑥 빠져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희는 갈수록 일기 쓰는 솜씨가 는다. 한 가지 겪은 일을 자세히 쓰게 하면 아이들은 금방 글을 잘 쓰게 된다. 아이들은 아름답고 고운 글을 쓰려고 한다. 어른들이 그렇게 길들여 왔다. 글을 잘 쓰려고 하면 자기의 삶과는 상관없는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글을 꾸미게 된다. 꾸미는 글은 자기 삶이 담기지 않은 거짓글이다. 자기가 겪은 일 중에서 한 가지 일을 자세히 쓰면 자연스럽게 좋은 글이 된다. 죄송합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삶이 담긴 글. 글을 읽을 때 그림이 그려지는 글이야말로 살아있는 글이다. 글이 살아있다는 것은 글이 진실일 때뿐이다. 아이들에게 글쓰기는 진실을 표현하는 공부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물을 자세히 보는 일이 글쓰기의 시작이다. 자세히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생각이 많아진다. 그 생각을 정리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글이 되고 그림이 된다. 공부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섬세한 눈으로 자세히 보는 일,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보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논리적으로 조직하고 정리하여 표현하는 일을 거듭하다 보면 나중에 생각이 확대되고 조직하는 능력이 저절로 생겨서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이게 철학적인 삶의 태도가 아닐까? 은희의 일기 12월 2일. 오늘은 큰바위 가든에 밥 먹으러 갔다. 거기에서 발바리를 가든에서 주웠다. 나는 만져보려고 하는데 도망갔다. 엄마 아빠도 만지지 말라고 했다. 나는 닭죽을 먹고 만지려고 했다. 엄마가 안아서 나에게 주었다. 정말 귀여웠다. 나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발바리의 색은 황토색이었다. 엄마도 귀엽다고 했다. 회문산 고모는 가져가도 된다고 하셨다. 엄마 아빠께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나는 가져가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차츰 발바리도 나를 좋아했다. 나는 발바리 이름을 물어보았다. 발바리 이름은 단비였다. 나는 단비야, 단비야 하고 불러보았다. 단비는 나에게 달려왔다. 엄마와 아빠, 할머니, 고모께서 웃으셨다. 단비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나는 집에 갈 때도 단비에게 안녕이라고 했다. 나는 집에 와서도 단비 생각을 했다. 다음에도 단비랑 놀아야지.
받침 하나 획 하나 고치지 않은 은희의 일기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도 일기가 상당히 길잖아요. 나는 은희의 글씨까지 다 보여주고 싶다. 아이들 글씨는 하늘을 나는 새 같고 땅을 기어가는 벌레들처럼 살아있다. 은희의 일기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고 평화롭다. 참으로 아름다운 글이다. 이런 글이 잘 쓴 글이다. 자기가 한 일을 자세히 쓰는 것이 좋은 글을 쓰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이들이 글을 잘 쓰네요. 글씨도 잘 쓰고. 종현이의 일기 12월 2일. 오늘은 일어나서 놀고 텔레비전을 보고 밥을 먹었다. 그리고 옷 입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교과서를 했다. 바른 생활을 하고 쓰기를 하고 술생을 2시간 하고 밥 먹고 바이올린을 했다. 다 하고 사탕을 포도맛 먹고 집에 오고 자전거 타고 진한빛 내서 조금 있다. 재석이 내서 컴퓨터 하고 처음엔 레이즈하고 CD 비행기 게임을 했다. 그리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았다. 보글보글 스폰지 밥을 보았다. 그리고 엄마가 오고 엄마하고 연희는 도너츠를 먹었다. 그리고 나는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물 먹고 텔레비전 할머니가 본댔다. 할머니가 자는 것 같아서 깨우고 왜 안 보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또 자서 잘라면 자라고 하고 그리고 난 잤다. 이렇게 이 일기를 썼는데요. 종현이 일기는 상당히 글씨가 막 붙여서 가지고 읽기가 좀 힘드네요. 종현이 일기를 있는 그대로 옮겼다. 종현이가 쓴 일기 쓰기는 글씨가 예술이다. 그 누가 저런 글씨를 쓸까? 이 일기도 꾸물꾸물 살아있다. 살아있는 글이란 바로 이런 글을 말한다. 거듭 말하지만 좋은 글쓰기란 죽어가는 것들을 새로 살려내는 일이다. 추사 선생이 죽기 사흘 전에 썼다는 마지막 글씨인 봉은사 현판이 생각난다. 종현이 글씨가 추사의 그 글씨와 닮았다. 선생님 눈에는 아이들이 참 이렇게 예쁜 구석을 보시네요. 12월 4일 토요일 봄비 같은 비. 12월인데 봄비 같은 따뜻한 그 비라는 거죠. 아마 날씨가 추우면 눈이 왔을 텐데요. 내 아들 딸아, 너희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매달리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 해방된 영혼을 가져라. 강화도 가서 꼬박 세웠다. 이야기가 진지했다. 진지한 이야기는 지겹지 않고 전진하며 사람을 긴장하게 한다. 자기 생각을 표현하려는 긴장은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지적 내용을 종합하고 총동원해서 다 드러낸다. 그런 이야기에 나타낸 내 말이 다 나다. 때로 나는 빛나고 때로 나는 비참하고 때로 나는 남루하다. 곤경과 곤궁함, 남루함, 지리멸렬한 나의 논리를 인정하라. 사심을 버린 그리하여 가을날처럼 해맑고 명쾌한 논리, 자기 논리에 찌들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 냄새 나는 유쾌함을 견지하라. 독서와 사색, 명상을 통해 존재의 궁극에 닿으려는, 진리에 닿으려는 존재의 기쁨을 얻어라. 참 철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12월 5일 일요일 맑음, 지성, 이성, 진실, 시대, 양심이라는 말은 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와서 내 속에서 늘 새로 태어나야 한다. 허심탄회라는 말은 삶을 깨끗하게 비우는 자기 자신을 가장 맑게 간직하는 말이다. 그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말을 나는 좋아한다. 때로 그 말이 마른 겨울 들판처럼 적막하다. 말들이 새롭게 다가올 때 세상이 다가온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사랑처럼 숨막히고 감미롭고 기쁘게 다가온다. 사랑, 이건 사랑이다.
사랑만이 세상에 나를 새롭게 세운다. 순결에 희고 고운 땅을 나는 때로 원한다. 나를 허물어버리고 늘 깨끗하게 비우라. 참, 이 작가의 이 말맛이 참 아름답죠. 12월 6일 월요일 맑음. 서리가 되게 쳤다. 서리가 많이 내려서 강 건넌 마을 뒷산으로 가는 길들이 하얗게 드러나 있다. 아이들이 입김을 하얗게 내뿜으며 논다. 운동장 여기저기 파여 물 고인 곳에 얼음이 잡혔다. 아이들이 얼음을 깨며 논다. 새벽부터 강기슭을 정리하는 포크레인 소리가 들린다. 포크레인 삼날에 부딪히는 돌멩이들의 외침과 비명이 내 가슴을 때린다. 강기슭에 얼음이 얼었다. 풀과 풀뿌리들, 오랜 세월 물이 파놓은 들쑥날쑥한 강기슭은 물새우나 고기들의 서식처다. 강둑을 정리하여 시멘트로 둑을 쌓아버린 곳엔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강기슭이 사라졌다. 강기슭 살얼음 속에 느리게 움직이는 작은 붕어 새끼들이 살집이 부서져 사라졌다. 이 겨울 집 잃은 작은 고기들은 어디로 갈까? 귀를 막고 눈을 감아도 내 마음속을 파고드는 저 포크레인 소리가 무섭다.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과민 반응을 하는 걸까? 내가 너무 편협하거나 삐뚤어진 걸까?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이렇게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아이들 일기를 보니 많은 아이들이 일요일엔 교회에 가나 보다. 강수가 목사 사모님 옆에 앉아 떠들고 장난치다가 꿀밤을 한 대 맞았다고 은희가 썼는데 현수도 썼다. 재미있다. 시골 아이들이 일요일 작은 시골 교회에 나가 하느님 품 안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다. 평화롭고도 아름다운 시골 교회 풍경이 하나님 말씀 뜻 그대로였으면, 하나님이 현장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현장이었으면 좋겠다. 마른 들을 지나 교회로 들어가는 아이들의 머리와 어깨와 가슴에 겨울 햇살같이 따사로운 하나님 손길이 닿았으리라. 축복이 있으라. 영광이 있으라. 말씀이 그대로 획 하나 틀리지 않는 말씀이 거기 있으라.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내 곁에 와서 논다. 등을 만지거나 손을 만지거나 나를 껴안기도 한다.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에요. 스스럼 없이 다가와 손을 잡거나 내게 안기는 아이들이 나는 좋다. 이건 모두 나 하기 나름이다. 내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다가갈 때만 아이들이 내게 다가온다. 내가 좋은 선생님이어야 아이들도 좋은 사람이 된다. 마음을 열고 아이들을 다 맞이하는 넓고 따뜻하고 푸근한 마음을 갖자. 스스럼 없이 아이들 모두가 다가오도록 하자. 8명이 내 품에 가득 안길 수 있게 하자. 내가 다은이 쪽을 무심히 보고 있는데 다은이가 갑자기 선생님 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한다. 나 다은이 안 봤는데 하니 뒤에 있던 희창이가 다은이 너 선생님한테 말투가 그게 뭐냐? 한다. 둘 다 어른스러운 말투다. 피곤해서 한잠 잤다. 너무 편하게 지낸다. 공부하고 정신을 닥달하자. 자, 한 편 더 읽을까요? 12월 7일 화요일 짙은 안개. 별일 없이 지난 하루. 해가 지고 하루가 푸근하고 넉넉하다. 때로 이런 날이 있으므로 해가 천천히 진다. 세월. 강희창의 일기 2학년 강희창. 세월은 느려도 나중에 빠른 세월이 되네. 세월에는 많은 추억이 보관이 돼 있네. 세월에는 잊고 싶었던 일도 보관돼 있네. 세월은 한국을 발전시키네. 세월은 정말 기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성장하네. 이게 2학년 강희창이의 일기 한 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8일 수요일 설이 하얗게 내리고 맑음. 되게 서리가 친 날 아침에 나무들은 실가지마다 서리꽃이 피어 꽃나무처럼 아름답다. 나무야 나무야 나무들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나무들아. 서리꽃 핀 나무 아래에서 입김을 하얗게 뿜으며 땅에 금을 긋고 땅 따먹기를 하며 노는 아이들아. 지구의 축복이다. 이렇게 썼어요. 12월 9일 목요일 맑음. 출근해서 차에서 내리니 아이들이 달려온다. 은희가 숨을 헐떡이며
우리 엄마가요, 손은 너무 크고요, 닭 사온대요. 한다. 어제 은희와 현수가 5과목 다 100점을 맞아 내가 농담 삼아 은희와 현수 내일 소 한 마리씩 잡아오너라 했더니 하는 소리다. 아이들도 시험 점수에 매우 민감하고 나도 신경이 쓰인다. 오늘도 누구와 누구가 일기를 써오지 않았다. 불러놓고 왜 일기를 쓰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았다.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문제 내기로 했다. 왜 나는 일기를 써오지 않았나? 맞는 번호를 말해보아라. 1. 똥배짱으로. 2. 선생님이 혹 일기 검사를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3. 혼내면 혼내고 말지 뭐, 혼나고 말지 뭐 하는 심정으로. 4. 일기를 쓰지 않은 걸 알고도 그냥 용서할 수도 있으니까. 누구와 누구는 똑같이 다 죽어가는 소리로 2번이요. 그런다. 2번 답이 뭐냐면 선생님이 혹 일기 검사를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얘들이 일기를 안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크게 웃었다. 여러분, 아이들의 동심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을 경계하자. 세상이 그렇다. 무언가를 제안하면 혹시 어떤 자리라도 하나 얻을까 해서 의견을 내놓는 걸로 사람들은 금방 오해한다. 모든 일에 내가 너무 경솔한 면도 있다. 그걸 경계하자. 오랫동안 시골에서 선생으로 살아서 세상을 모르는 면도 있다. 지금부터는 내 직업 외의 일에는 조심스럽게 행동하자.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다른 일을 하려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오늘 일은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이었다. 세상을 생각하는 것도 세련되지 못하고 너무 서툴면 욕을 먹는다. 사적인 일로 비칠 수도 있다. 국어 시간이다. 이순신 장군이 죽어가면서 외친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를 실감나게 연기하는 시간이다. 한빈이가 이순신 역이고 다은이가 병사 역을 맡았다. 총을 맞고 쓰러져 있는 부하가 장군님 하며 안타까워한다. 한빈이 왈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아이들이 책상을 치며 웃었다. 이렇게 역할극도 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랄TV 윤석희. 오늘도 둘째 날인데 여러분 어제까지 휴일이었지만 어제 하루, 오늘부터는 또 새해에 정말 활동을 해야 할 출발선상입니다. 여러분 아주 씩씩하게 2025년이요 내가 간다. 자, 지금부터 출발이다. 출발. 그랄TV 윤석희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